일 끝나시고 피곤하시고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회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오늘 5차 정례 회의는 도매 통폐합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조합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통폐합은 돼버린 상태죠. 사실은 원래 통폐합 진행 과정에 저희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요구안도 좀 마련하고 요 노동조합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현재 현장에서 도매 개통실이 통폐합은 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또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미 통폐합이 됐지만은 통폐합된 개통실 직원들 대상해가지고 사측으로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논의하고 저희가 요구안을 꾸려보려고 합니다. 현재 통폐합이 진행되면서 명확한 기준 없이 인력 배치가 돼버린 상태죠. 그래서 현장에 좀 큰 혼란이 있는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입니다. 음, 저번 4차 정례회의 때 저희가 이야기 나눈 내용으로는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고 기준이 없이 진행이 됐으며, 뭐 각 지사별로 기준이 제각각이고 현장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나 사전 고지도 없이 뭐 졸속으로 진행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저희 조합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 결과, 교통비나 주거비 지원도 미흡하고, 뭐 월세 지원도 미흡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일본 직원들은 이미 뭐 퇴사를 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도매에서 뭐 다른 이제 뭐 소매라든지 이렇게 옮겨가면서 키호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제 뭐 자리에 대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뭐 퇴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게 도매 개통실 직원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사실상 뭐 구조조정의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좀 판단이 되고 있죠. 주요 문제점은 얘는 5가지인 걸로 정리가 됐는데, 통폐합 가이드라인이 부재, 그리고 인력 선발과 배치의 기준이 제대로 없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비나 주거비 등 뭐 베네핏이 뭐 매우 미비하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뭐 이제 보상 대책 부재.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일방적인 추진이죠. 회사에서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충분한 논의와 상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밀어붙인 전혀 현장과 소통이 없는 방식이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요구하는 인사제도, 통폐합 가이드라인 및 인사기준 명목화, 명문화,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이게 도매만의 문제는 아니죠. 앞으로 이제 소매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또 다른 부서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회사가 가는 방향대로 그냥 끌려만 다니다 보면은, 뭐, 도매 개통센터 직원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곳에서 피해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나마 저희가 요구안을 마련해가지고 회사에 요구안을 보내고 최대한 협상을 하고 베네핏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다른 부서도 동일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럴 때마다 이제 이렇게 불합리하게 계속 그냥 끌려다니는 처지가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복지 보전.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사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부서가 통폐합되거나 직원들이 뭐 좀 멀리 가게 되는, 멀리 가서 근무하게 되는 일이 생겼을 때 교통비나 주거비 등 이 지원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만약에 정말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부서가 통폐합이 된다라든지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이제 직원들이 최대한 그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해주는 부분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상 정책, 피해 직원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보상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회의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이 있을 수 있을지 요거는
우리 조합원 동지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거예요. 아마 현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저희 PPT 자료가 끝나고 나면은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정, 비자발적 퇴사자 보호조항 신설. 내가 일하고 있는 위치가 갑자기 사라진다고 하면은 이거는 거의 뭐 반강제적인 퇴사 압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 조합원 동지들과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오늘 논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밑에 있는 투명성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이제 통폐합이 되면서 인력이 비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부분인데 인력 선발이나 이런 거는 뭐 당연히 회사에서 하는 부분이고 뭐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의 대응 전략은 세 단계로 이제 할 예정입니다. 1단계는 현장 실태 조사, 각 지사별 피해 사례 및 출퇴근 실태를 조사하여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요구안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회 구성, 이제 도매통 폐합 대응 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지고 각 지사별로 이제 좀 대표가 될 수 있는 아무래도 저는 소매 직원이다 보니까 뭐 도매 센터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많이 공유를 해주시고 회의를 많이 참석해 주셔야 우리가 대응 방안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같이 위원회를 꾸려서 회사에 요구를 하고 투쟁을 하고 교섭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3단계 교섭 및 쟁의 준비. 이제 우리의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시에 이제 뭐 노동위원 식으로 쟁의 행위를 할 수 있을지 우리가 같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빨리 요구안 초안을 우리가 확정을 해야 되고 공식 문서를 만들어서 사측에 발송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장의 실태를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요구안을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위원회 인원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에서 좀 많은 힘이 들 듯해요. 현장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어, 우리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의 이제 동료분들을 최대한 설득하셔서 조합으로 힘을 모아서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그렇게 독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상 없는 통폐합은 사실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도매 개통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프론티어도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소매 매장도 이제 만약에 혹시나 많은 매장이 철수를 하게 되고 폐점을 하게 되고 축소가 되면은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충분히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처리되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선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일단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각 조합원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발언 부탁드릴게요. 지금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도매에서 소매로 넘어왔고요. 네, 지금 저희 도매 같은 경우는 어떻냐면 저 말고 다른 분 한 분이 또 소매로 가셨어요. 네. 가셨는데 그 지역에 세 명만 있는 매장이 두 군데나 있는데 인원이 많은 곳에 그분을 밀어 넣어가지고 거의 또 거기는 또 현장 학습생 말고는 여직원이 그 언니밖에 없어서 남자 직원이들이다 보니까 전부 다 이게 챙겨주는 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유선 해지 권한이 있어서 또 바쁜 매장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그분도 소매 경력이 있고 도매 경력도 엄청 길고 전상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만질 줄 안다 보면 되는데 저희 도매 권한이 없는 거 빼고는 하루 종일 세워 놓더래요. 하루 종일 세워 놓는 자체가 이게 약간 그 언니 입장에서 들어보면 자기도 나름 경력자인데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약간 바보 취급 받는 것 같고 박탈감도 느끼고 그래서 그 언니는 결국 며칠 안 돼서 요번 주 월요일인가 퇴사서 쓰고 나가셨거든요. 와, 결국 퇴사를 하셨군요. 네. 퇴사하셨고 그리고 또 도매로
통합센터로 가신 분들 중에는 이게 자녀가 있으신 분이 두 명이 갔는데 두 분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월세 하는 게 아니면 대중교통은 지원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분들이 아기가 있다 보니까 육아 단축을 쓸 수가 있는데 육아 단축이 3시간 쓸 수 있고 1시간 쓸 수 있는데 이게 3시간, 1시간이어도 휴게 시간 1시간씩 더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시간 단축에 2시간 단축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통합센터가 경력진 절반, 신입 절반이다 보니까 이게 또 신입들이 케어하면서 해야 돼서 그런지, 뭐, 자의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2시간을 쓰든 4시간을 쓰든 돈은 똑같이 나오는데 약간 회사에 압박이 있어서 2시간을 쓰시는 것 같거든요. 그냥 정말 딱 출퇴근 시간만큼만 여유 있게.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네요. 그,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3시간짜리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을 선택하는 바보는 없을 거잖아요. 네. 월급이랑 나라에서 나오는 돈 합치면 최종적인 돈은 똑같거든요. 시간은 근데 아마, 관계없이, 네, 근데 요즘에 바빠서 연락은 못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회사에서도 좀 이렇게 편의를 봐주면 안 되겠냐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1시간을 선택한 것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네네. 왜냐면 저랑 친한 언니 한 분은 그 전에 저한테 1시간, 3시간 그런 거 물어보면서 돈은 똑같다니까 그러면 긴 거 쓰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소리를 했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1시간짜리 쓰더라고요. 3시간짜리 말고. 추가로 보상이 있진 않나 보네요. 네, 추가로 보상이 있지도 않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소매로 넘어오면서 뭐 이게 평가 같은 경우는 뭐 첫 달이나 둘째 달이나 뭐 아니면 이번 분기만이라도 그냥 N으로 해서 그냥 B 받는 그 평가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저도 판매 개수에 넣어서 이렇게 평가 받는지조차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매장 사람들은 다 착하고 좋아가지고 뭐 적응은 잘 하고 있고 오늘 첫 판매도 약간 큰 걸로 유무선 동판에서 판매는 하긴 했는데 다른 곳에서 이렇게 소매로 이동하신 분들도 저처럼 좀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않을까 평가든 뭐든 이런 거에 대해서 음, 소매 매장 관련해서 평가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매 때 이제 평가가, 소매, 소매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도매에서 소매로 넘어왔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평가에 있어서 신입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이게 평가 기준 없이 한 분기는 그냥 B를 받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N값으로 들어가죠? 네, N값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저는 지금 N값으로 들어가는 건지 뭔지 그런 거를 뭐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그것도 음, 제가 물어봐도 상관은 없는데 아 네, 그런 것까지 뭐 별로 물어보고 싶은 기분은 아니라서 네네, 네. 뭐 대충 요 네. 정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아까 네, 저기 PPT에도 적어놨듯이 네, 뭐 저희가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이동하는 건데 네, 뭐 보상이 없는 것도 그렇고 네네, 소매로 발령 난 것도 지회장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저는 집이 가고 싶은데 티오가 없어서 지금 또 있으면서 기름값을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뭐 여러모로 좀 답답한 게 많아요. 네. 일단은 대충 요약했는 내용이 지금 1에서 4번 요 정도가 맞을까요? 네, 그 또 하나 있는 게 도매에서 소매로 넘겼는데 이 네, 도매 사람을 소매에 보낸 것에 대해서 네, 도매와 소매 간의 소통이 전혀 없다는 것. 저는 뭐 지사장님 면담도 한 적이 없고요. 여기 이동하면서. 네, 지사장님이랑 통화도 한 적 없고 뵌 적도 없어요. 부서 이동을 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오고 나서는 상권팀장님은 제가 오고 나서 오늘에서야 한번 방문했는데 오늘은 또 제가 바빴어가지고 네, 대화는 뭐 길게 못했고 음, 네, 지금 쓰시고 있는 대로 네, 부서 이동하고 나서 사후 케어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냥 뭐 제가 소매 경력도 있고 판매점 경력도 있고 그렇다고 뭐 그냥 잘 적응하면 잘 하시겠죠. 그냥 요 정도? 네네. 일단은 요렇게 대충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다음 발언자분 발언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근데 도매가 아니었어서, 네, 어, 뭐, 따로 도매 관련된 이슈는 따로 드릴 말은 없는데, 네, 아까 그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네, 지금 조만간 프론티어도 12월 15일 요 정도에 뭔가 결정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프론티어 인원들 자체가 네, 어, 부서가 사라질지 아니면 일부만 남을지 아니면 뭐 자기네들이 어디를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도매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남으면 누가 남는지 뭐 소매로 발령이 나면 누가 나는지도 아예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그날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그냥 회사 자체가 무슨 네, 뭐 결정을 할 때 이제 그 직원들이랑은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를 뭐 도매도 그렇지만 요 이제 곧 있을 프론티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 같고 네, 뭐 그런 부분에서 뭔가 회사의 입장이 조금 바뀌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계속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 아까 말씀하신 분이 이제 그 지사장님은 본 적이 없다고 네,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사단에서도 그렇게 인력 이동 관련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는 안 쓰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느꼈을 때. 네, 네, 저도 아시다시피 종전에 그 원래는 소매에 있다가 프론티어를 갔다가 다시 소매로 발령을 받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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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도 문제가 생겨서 뭐 이렇게 일이 있긴 했었는데 네, 네, 그때도 마찬가지기는 했거든요. 갑자기 그냥 소매로 발령이 난다는 걸 한 5일 전에 그냥 통보받고 네, 그리고 소매도 어느 매장에 갈지도 모르는데 그 매장 지정을 한 이틀 전인가 알려줬어요. 근데 네, 저는 출퇴근 거리가 왕복으로 4시간 걸리니까 그것 아, 때문에 이제 이의 제기를 하고 뭐 네, 조금 저걸 해서 지금은 다시 제가 우긴 바대로 네, 네, 매장을 다니고는 있는데, 근데 이게 다만 그 도매, 프론티어 뭐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회사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뭐, 그 정도. 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선례를 만들어야 돼요.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직원들이 그냥 회사가 이렇게 부당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끌려다니다 보면은 뭐, 지금 개통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아까 전에 돈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이게 내 차례가 될지, 언제 내한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질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례로 남기고 좀 회사가 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게, 뭐, 이렇게 부서 통폐합을 한다고 하면은 통폐합의 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시행될 예정으로 돼 있다. 그리고 뭐, 언제까지 이거를 완료를 할 거며, 이제 뭐 개인별로 이제 면담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베네핏이 주어질 예정이다라고 최소한의 공지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사실 문제가 많죠. 근데 결국에는 뭐 우리 동진님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냥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이의제기 안 했으면은 아마 출퇴근 4시간 걸려가지고 출퇴근을 아마 하고 계시고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짚고 넘어가고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합의를 도출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예시적으로 이야기를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발언 듣도록 할게요. 굳이 도매에 관련된 이야기 아니고 다른 이야기라도 괜찮습니다. 뭐 이야기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거나 현장에 대한 일이 있으면은 그거를 또 정리해서 다음 회의 때 또 주제 안건으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발언해 네. 주시면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일단은 소매에 네, 있었는데, 앞서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안건들을 보면은, 다른 안건들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뭐 주거비라든가 아니면 교통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소매도 겪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전에 뭐 병원비랑 그 치과 의료비를 통합해서 한도를 늘리자 뭐 이런 식으로 그 제시를 했던 걸로 봤었는데 네네. 그런 식으로 그 교통비랑 주거비를 굳이 나누지 않고 통합해서 한도로 운영을 하는 방면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일전에 뭐 어떤 분께서 그 치과비는 별로 안 하고 병원은 자주 가는데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네네. 뭐 누군가에게는 주거비가 우선시가 될 거고 누군가한테는 교통비가 우선이 될 건데 그렇죠. 앞서 동지께서 얘기하신 대로 네네. 경상당하시거든요. 지금 그 그렇죠. 정도면 기름값이 한 달에 4, 50만 원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동진님 같은 경우는 주거비 문제보다는 교통비가 문제가 더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일을 그냥 굳이 분류하지 않고 통합해서 요구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거 좋은 네.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요구 안에다가 충분히 올릴 만한 듯 합니다. 네. 네. 발언하시면 됩니다. 네, 제 차는 아반떼여서 연비가 조금 좋은 편이라서 네. 주비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 50만 원까지는 아닌데 보통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는 나오거든요. 왕복 이렇게 하면 네. 한 60km에서 65km 되는 것 같아요. 왕복으로. 네. 편도로 한 31, 2km 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상 이게 30만 원 가까이 되는 돈도 지금 도매가 주거비 그렇게 월세로 가는 걸로 40만 원 지연인데 네. 저도 이게 기름값이 30만 원 들고 있으니까 사실 좀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30만 원이면 저 같은 경우는 애가 있는데 학원을 2개 정도 보낼 수 있는 돈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돈을 계속 기름값에 넣는다는 자체가 이게 출퇴근했으면 저 같은 네. 경우는 더 먼데 네. 지금 5만 원어치 기름을 넣는 기준으로 출퇴근을 하면 한 2주는 쓸 수 있는 기름이거든요.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아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한테는 교통비가 우선이 될 수 있고 주거비가 우선이 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거비보다는 이게 교통비가 우선이라서 네. 네, 그런 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집 기준으로 뭐 20km 이상이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음, 차가 없는 사람들도 뭐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비용이 좀 많이 나온다 하면 얼마 이상 나오면 뭐 얼마 지원해주고 약간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네, 왜냐면 지금 또 통합개통실에 거기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그분들은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서 네. 그분들도 뭐 제 기름값 못지않게 교통비가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분들도 이게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주거비 지원을 못 받고 계세요. 네. 근데 대중교통을 그렇게 타고 이렇게 기차를 타고 또 뭐 지하철을 타고 약간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네. 그 돈도 무시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쪽에 지원이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일단은, 우리 그 조합, 그러니까 민주노총 서비스 일반 노조죠. 민주노총 서비스 일반 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 간부들, 조합원들, 이제 조합 활동에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 차량을 운영을 한다 하면은 그 차별로 유종에 따라서 뭐 휘발유냐, 뭐 디젤이냐, LPG냐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또 차 CC가 어떻게 되느냐, 배기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표로 해가지고 항목이 나눠져 있어요. 그럼 뭐 몇 킬로를 타면은 이제 몇 킬로를 탔을 때 뭐 얼마에 대한 유류비가 지원이 되고 뭐 그 톨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톨비 이 영수증을 첨부해가지고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뭐 기차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제주도에도 매장이 있잖아요. 그럼 뭐 기차나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탔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기본 좌석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한 게 보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조합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대비를 해가지고 이제 회사에 조금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는 것처럼 뭐 이제 차가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차가 없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 키로수 대비를 해가지고 뭐 요렇게 해가지고 뭐 금액을 받는다라든지 이제 아까 전에 동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가정이 있고 집에 자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따로 밖에 나와가지고 월세살이를 하는 게 어렵잖아요. 애기들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키로수로 해가지고 뭐 금액을 얼마 보전을 받는다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아예 그냥 이제 통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얼마 되는 거를 뭐 지원을 받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측이랑 논의가 있으면은 매우 좋을 듯하네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이게 앞으로 사실은 지금 도매 개통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프론티어라든지 뭐 소매 매장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SCG 직군분들도 계시고 뭐 멀리 안 가고 또 저작년이었나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본사가 과천에서 분당으로 옮기면서 또 피해받은 일반직 직원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케어가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충분히 회사에서 이렇게 뭐 위로금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런 그 출퇴근에 대한 문제라든지, 통폐합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히 이렇게 보상과 베네핏이 필요하다고 확실히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충 오늘 이야기한 걸로 해가지고 조금 요구안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 1번. 이게 제일 클 것 같네요. 기준점 같은 경우가 참 모호하긴 하겠는데, 이거는 사실은 요구안을 보내서 회사하고 계속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교통비와 주거비를 나누지 않고 통합해서 통합 한도를 운영해서 음, 음, 케어라고 하는 게 맞으려나요? 그리고 아까 들었을 때 저는 이거 참 문제라고 생각들거든요. 티오 문제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인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가 자리가 없는 거를 인지하고 여기 티오가 꽉 찬 걸 인지하고 자리가 없는 거를 인지하고도 내가 그 출퇴근에 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있어가지고 나는 자리가 없지만은 이 매장을 택해서 가고 싶다 하는 직원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매장에 티어가 충분히 있음에도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안 가고 인원이 많은 쪽으로 넣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거의 나가라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듣기로는 네. 그분이 그쪽 매장으로 가게 된 게 거기가 유선 해지 권한이 있어서 네. CS 업무가 많기 때문에 네네. 도매에 계셨어가지고 CS 업무 같은 걸 도매 권한이 없었던 거 빼곤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그 매장으로 넣었다고 들었어요. 본인도 동의한 상태고요. 그냥 네. 그렇게 지시를 해서 그냥 간 거죠. 그- 동의랄 게 없었죠. 네. 소통이 없었는 거네요, 결국에는. 거길 가라 해서 간 네네. 거였죠. 네, 네. 결국 소통 없이 그냥 뭐 티오가 이런 상태고 어디 어디 매장에는 자리가 비어 있고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리가 꽉 차 있는 상태인데 어, 어, 당신이 이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는 게 적합하다고 관리자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에 대한 게 전혀 없었다는 거네요. 네, 들어보니까 네, 거기가 인원은 많은데 네, 뭐 좀 어려운 CS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보통 좀 난이도가 있는 CS 같은 경우는 점장이랑 부점장 말고는 할 수 있는 직원이 하나도 없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그걸 문제? 대체해가지고 그 점장, 부점장 대신에 그런 CS를 볼 수 있게끔 하려고 갔다고 네. 들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인원 중 한 명이 뭐 다른 데를 가거나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인사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없었고 그냥 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밀어 넣은 상태다. 네, 그 언니가 갔을 때는 이미 그 언니 포함해서 현장 실습생까지 한 7명 되는 인원이었고요. 네, 그 언니는 뭐 CS 업무를 봐주려고 해도 그래도 뭐 빈자리에서나 이렇게 시킬 수도 있는데 그냥 며칠 내내 하루 종일 그냥 서 있게만
하고 케어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나간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쪽 뭐 상권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뭐 다른 매장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미 그때는 정내미가 다 떨어진 상태여서 그냥 자기는 나간다 하고 퇴사서 썼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CS 업무를 점장, 부점장만 가능한 것부터 밑에 직원들 케어가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교육이 왜, 뭐 왜 기간이 얼만큼 다른, 됐을지 모르겠지만, 네, 저도 기간이 얼만큼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다른 직원들은 그 업무를 할 수 없는 능력인 건지 그래도 점장, 부점장 빼고도 한두 명쯤은 그런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왜 못해서 그런 업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분을 그쪽으로 넣었냐, 이건 거죠. 이게 제대로 된 그 매뉴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선임 근무자나 아니면은 뭐 관리자급인 뭐 점장, 부점장이 뭐 새로 신입 직원에 대해 가지고 뭐 어떻게 코칭을 하고 어떻게 교육을 해가지고 이 인력이 어떻게 이제 그 CS라든지 이런 업무를 원활하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그런 그 교육 매뉴얼이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말 그대로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우격다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현장에서 그냥 이제 그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조금씩 가르치고 그때그때 조금씩 가르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네, 근데 매뉴얼이 없어요. 네. 그때 조금도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는 네. 그 매장 자체의 운영 방식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네.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저는 소매 근무가 이제 한 10년 정도 됐는데, 사실은 그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 케어를 잘 안 하게 돼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 친구가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이 친구가 언제 다른 데로 발령 날지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살 있게 케어를 해주는 직원분들이 사실은 잘 없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사실은 선임 근무자라든지, 그러니까 담당 근무자, 그러니까 담당 선임 근무자 아니면 담당 뭐 해당 점의 점장이나 부점장들이 이제 뭐 회사에 이제 만들어진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이 교육 프로그램이 사실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해야 되는 역할이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점장이나 부점장이 이제 그 신임 근무자, 신입 근무자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저거라고 생각이 들긴 되는데 근데 사실 여건이 마땅치 않죠. 뭐 요즘에 예전에는 그나마 좀 덜했는데 요즘에는 원체 뭐 챙겨야 될 지표라든지 뭐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쓸데없는 회의나 쓸데없는 지표들이 너무 많아진 상태라 가지고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매뉴얼을 확립을 해달라 회사에 요구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압력이 점에 그냥 점장들이나 부점장들한테 가게 될 상황이 많게 되죠.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뭔가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회사 자체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또 점에다가 떠맡기는 형태가 될 거예요. 이거는 좀 네, 안타까운 그래서 부분이죠. 제가 봐도 이게 점장, 부점장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네, 회사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CS 때문에 그쪽으로 보냈다는 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단 거잖아요, 회사도. 그렇죠. 근데 회사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거를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한다는 건 회사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기 적은 전체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구조의 문제가 가장 크죠. 회사 구조라기보다는 기업 문화에 대한 문제라고 보면 될 거거든요. 아, 여기에서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네네, 혹시 지사마다 강사들이 있잖아요. 네네. 혹시 다른 지사들은 그 강사들이 뭐 별도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진행을 해요. 근데 아, 교육을 진행. 네네, 신입 직원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 확립된 매뉴얼에 따라서 교육하는 게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부진자들 관련해가지고, 뭐, 카드가 부족했다, 뭐, 동판이 부족했다, 뭐, 유선이 부족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거를 지사로 불러가지고 교육하는 그런 것들은 있어요. 그리고 뭐, 각 분기별로 이제 뭐, 이렇게 생기는 이슈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교육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특별한 이슈가 생기거나 네. 특별한 부진을 하거나의 교육보다 위원장님도 어차피 1호 사번이시잖아요. 네네. 저희 입사 초기에는
회사 강사라 하면 지금 같은 시스템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은 뭔가 부진하면 그 지표 띄우고 거기에 대해서 왜 부진했는지 취합을 받는 게 강사가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취합을 받고 그런 거에 있어서만 그 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지사에 있는 강사들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매장의 그 직원들이 무슨 CS 업무를 못 보는 것 자체가 그 교육의 부재가 일단 제일 크고 그리고 그거는 그 매장의 점장 혹은 부점장 선임들의 마인드 차이라고 봐요. 저는 네네,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선임들이 얼마나 그 물론 바빠서 그 신입을 시켜서 전적으로 얘가 100%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고객도 앞에 있는 상황에서 빨리빨리 업무 처리를 해줘야 고객도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시간이 딜레이가 되면 고객도 짜증나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점장이 먼저 하면서 이제 보내고 여기에선 이렇게 이렇게 한다 혹은 선임이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알려주는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거밖에는 없는데 그런 특이한 CS들이 정말 가끔 있는 것들은 물론 점장이랑 부점장밖에 할 줄은 모르겠죠. 아무래도 그 매장에 일하는 시간 대비해서 이제 그런 CS들이 들어올 확률이 크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전적으로 제 생각이지만 그 기사별로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현장에서 그렇게 그 다급하게 혹은 뭐 짬짬이 내가면서 이런 교육을 안 해도 뭔가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교육 시스템 자체가 뭐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들으면서 지금. 네, 네네. 여기까지입니다. 네네, 맞아요. 제가 처음에 입사할 때만 해도 신입 캠프가 있었고, 그리고 아마 입사하고 3개월 정도인가? 이렇게 막 그런 좀 교육을 받는 그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죠. 사실 강사분들, 지금 지사 강사분들 포지션이 이상해요. 다른 일반직 스태프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사 강사분들이 뭐 계속 취합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걸 대부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 전산 업무라든지 신입 관련해가지고 이런 교육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없는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지금은 거의 좀 현장에 떠맡기는 형태로 흘러간다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이거는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점에서는 고객을 응대하는 게 주 업무인데 고객을 응대하면서 이제 옆에다가 이게 이렇게 그 신입 직원분을 앉히고 이거를 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거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또 고객을 보내고 나서 이거를 또 복귀시켜주고 이런 것도 이게 현장에다가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것도 네, 맞는 말이네요. 예전에는 있었던 게 오히려 퇴화된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크게 요구안을 두 개를 정리했을 때, 이제 교통비나 주거비 관련해가지고 이런 베네핏, 그리고 티오 관련해가지고 충분한 이제 소통, 이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이거는 또 따로 이야기가 있어야 될 부분이네요. 강사의 포지션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위에 건가? 그러니까 뭐 통폐합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뭐 프론티어 조직 관련해 가지고 생길 수 있는 일에 대한 과 별개로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맥락으로는 들어갈 수가 있을 부분이 통폐합이 되고 나면은 여기 있던 직원들이 이제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될 건데 그 부서에서 적응을 할 수 있게 되려면 이런 교육들이나 이런 게 매뉴얼화 돼야 된다는 게 큰 맥락으로 보면은 이어지겠네요. 근데 또 제가 강사들을 커버치는 건 아닌데요. 네, 이게 제가 돔에 있을 때 저희 담당 강사님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강사들이 뭐 취합을 하고 한다 했잖아요. 네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업무들 막 뭐라 해야 되지? 뭐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올리는 것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뭐 다른 일반직들이 하는 업무들도 막 떠맡아 하고 있고
뭐 심지어 그런 것까지 하더라고요. 지사장님이나 상권팀장님 그 산업안전교육 들어주는 거. 그래서 이게 미쳐버리겠네. 위에서부터 이렇게 돼서 강사들도 이게 업무가 너무 가중되다 보니까 네, 이 밑에 직원들도 관리가 되지 않는 게 아닌가. 그 또 그러니까, 강사 같은 경우는 또 개통실이 인원이 빠지면 또 그 개통실에 가서 전화 받아주는 업무 이런 것도 하거든요. 네네. 네, 그냥 네, 위에서부터 그냥 부조리한 게 계속 내려와가지고 네, 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아, 제가 뭐 약간 친하게 지냈어서 뭐 네, 다른 업무 하는 것도 들어봤는데 뭐 누가 해야 될 업무 이렇게 맡아가지고 대신 막 할 때도 있고 업무량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뭐 회의할 때 뭐 이런 PPT 자료나 또 판매점 같은 곳에 이런 PPT 자료도 만들면서 또 영업과장들 같은 경우는 개통실보다는 또 이렇게 업무 지식이 약하다 보니까 영업과장들도 이렇게 한 번씩 와서 뭐 상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 교육시킬 때도 있고 한데 제가 강사 편은 아니긴 한데 저 같으면 내가 강사면 난 저 일을 안 하지 않을까 저 월급을 받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거에 있어서, 한진님, 네, 네. 그,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강사 본연의 의미고요. 네네. 이제 그 도매 강사분들은 뭐 PPT도 작성하고 뭐 그 담당들 교육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게 원래 강사 본연의 그 임무 그렇죠. 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사의 영업직이 지금 5명이거든요. 영업직 지사, 직원이 예, 지사에 지사 다섯 안에요? 명이 들어가 있어요. 예, 네네네. 5명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게 한 명은 물동 담당이고 2명은 강사고 그리고 또 한 명은 뭐였더라? 뭐 신입 2명이 들어와서 뭐 VOC 관련해서 뭐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제 생각엔 강사 업무 빼고는 모두 다 일반직이 해야 될 업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사에는 그렇게 5명 영업직을 짱 박아 놓고 지사 TO가 모자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네, 이거는 뭔가 그러니까 지사 운영 자체에서도 뭔가 잘못돼 가는 거죠. 결국에 자기네들이 편하려고 영업직 애들을 지사로 끌어들여 놓고 자기 업무들을 이제 그 전가하는 부분이니까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동영상 교육을 본다던가 뭐 그런 거를 굳이 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부조리죠. 군대로 따지면.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없어지고 강사면 정말 말 그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짜든 지사에 이제 지사가 뭐 카드가 부족하면 카드에 대한 교육을 열심히 하든 CS가 부족하면 CS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짜든 이런 걸 해야 강사인데 뭐 동영상 대신 봐주고 취업하고 부진 보고 받고 이런 게 강사의 역할은 아니라는 예, 그런 취지의 이야기였어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아, 이거는 너무 덩어리가 커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년 임단협 때 이야기가 돼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 산업안전교육을 대신 몇 명 거를 이렇게 들어준다는 것 자체부터가 네, 이거는 따로 윤경에다 제보를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야기가 좀 돼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제보를 한다라기보다는 이런 사례가 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고지를 해달라라고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휴,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웃음밖에. 저희 도매에는 네, 또 일부러 센터장님한테 아부하려고 센터장님 거를 자진해서 대신 들어주신 분도 있었어요. 그거야 뭐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라 네. 가지고 뭐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냥 이건 진짜 문제네요. 그러니까 내가 내 거를 다, 그러니까 내가 내 본연의 업무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뭐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는 좋은 거죠. 그 동료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본연의 업무가 이게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다른 업무에 이 매몰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되면 이제 톱니바퀴가 다 꼬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뭐, 저희 동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 저희 돔에 인력이 부족해서 도와주러 왔는데, 네, 도와주러 지원을 왔으면 도와주는 게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업무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머리 아프네요. 근데 저희는 올 때마다 그랬어요. 강사님이 오셔도 바짝 잘 도와줄 땐 잘 도와주는데, 또 강사 자체의 문제도 약간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네, 지사에 있기 싫으면 지원 간다 하고 와가지고 정작 저희한테 도움은 안 되고 저희 사무실에서 뭐 다른 일을 한다든지 그럴 거면 솔직히 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잘 없는 게 나을 정도로 심할 때도 있었고요. 안 오는 게 나을 정도로. 오늘 이 프론티어 분이, 그 프론티어 직군에 있으신 분이 없어가지고 참 아쉬운데, 이미 그 도매 개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이 진행돼 버린 상황이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후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교통비가 사실은 다예요. 교통비가 다고 이미 TO는 배정이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그냥 면담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곧 있으면은 조직에 이제 변화가 생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요구가 돼야 되거든요. 프론티어 분들이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사실 이 요구안을 프론티어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 요구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데 현재 같은 경우에 그 우리가 회사에 요구안을 보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거는 도매 개통센터 분들, 그러니까 통폐합 개통센터 분들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 두 개 말고 추가적으로 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 것 같은가요? 제가 지금 소매 오고 제일 멘탈 터진 게 네, 정책 부분이요. 정책. 네.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M&S 소매 있을 때는 그래도 이게 공짜로 날릴 수 있는 기계들이 좀 많았고 또 아니면 시즌 지난 모델들 재고 남은 거를 이렇게 공짜로 날릴 수 있는 게 좀 있어서 그래도 판매가 좀 더 유용하게 돌아갔는데 지금 솔직히 팔 만한 게 M366밖에 없어요. 네. 그 뭘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요구 안에 들어가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책 같은 경우에 소매 강화팀에서 일단은 내려오고요. 그리고 소매 강화팀에서 지사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지사에서 또 그, 각 지사에 있는 마케팅 부서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KT 본체 마케팅 부서죠. 거기에서 또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뭐 선수납을 넣는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제일 첫 번째 우선되는 부분은 소매 강화팀에서 내려오는 정책,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사 내에서 이제 또 얼만큼 또 그 KT 마케팅 부서에 가가지고 이 그 추가적인 정책금을 받아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각 지사별로 이게 정책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조금 큰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각 지사의 소매 직원분들이 이게 정책이 공유되면서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게 사실은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멀리 가가지고는 조합이 커지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소매 강화 팀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얼마가 되고 뭐 마케팅 부서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얼마가 되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지사에서 투명하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뭐 그런 것까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이야기하기엔 좀 어렵긴 해요. 일단 저도 온, 소매로 넘어온 지가 이제 일주일 조금 넘었고, 쉬는 날까지 빼면은 근무한 건 한 4일 반? 5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라 말은 할 수 없는데, 이게 네네. 상담을 하려 해도 뭔가 강조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그냥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 판매 상담, 무기죠. 상담 시작하는 것부터 되게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거는 근무를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판매 무기가 장착이 되실 거예요. 아,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참 웃긴데. 예. 그 예전에 비교를 하면 네네. 지금은 거의 못 팔 수준이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네. 예, 실질적으로 지금 개수를 내는 데가 어떻게 해서든
더 포장을 잘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포장을 잘해서 말을 한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렇게밖에는 지금 판매가 될 수 없는 구조고, 그러니까 뭐 예전처럼 완전 뭐 저가 할부에 무료가 나오는 기계들은 이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대리점하고 그리고 판매점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은 저희가 정책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15만 원, 20만 원 넣는 것도 힘들다는 것 자체가. 네. 고가 고가 모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게 좋게 말해서 포장이라 했는데, 사실 그걸 펼쳐놓고 말하면, 이걸 얼마나 말을 유도리 있게 잘 해서, 우리가 비싸게 파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비싸게 파는 게 맞는데. 그렇죠. 이게 소매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이제 그 끝없는 고충이죠. 일단은 근데 이 부분은 일단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하고 현재는 이제 그 처음 주제로 돌아와가지고 그 통폐합된 도매 센터에 관련해가지고 이미 통폐합돼 버렸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뭔가 이렇게 요구해서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요구안을 먼저 작성하는 걸로 할게요. 혹시 요 1번, 2번 말고 이게 참 그 개통센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들어와가지고 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없으시다 보니까 1번, 2번 말고 혹시 뭐 있을까요? 저는 도매 쪽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이, 요 위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는 거를 정리했을 때, 뭐 음, 평가 관련해서 부서 네, 이동하고 몇 개월 동안은 약간 네, 좀, 이렇게, N 평가 이런 음, 거 보는 거? 네, 음, 음, 그러니까 혹은 그냥 N값만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빨리 잘 적응해가지고, 그 평가가 더 잘 나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N값을 해버리면 손해분이 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이런 유예 기간을 주는 거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아무리 경력이 있어도 상담을 안 하다 하려니까 그렇죠. 너무 힘들더라고요. 유예 기간 부여. 음. 요거 세 개 정도면 될까요? 근데 뭐,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요거를 정리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동진님한테 보내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네. 그래도 동진님이 근래에 가장 근래에 이제 개통센터에 계셨으니까 요거를 뭐 개통센터 음, 그 동료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혹시나 추가 의견 같은 게 있으면은 따로 저한테 연락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로. 네. 그리고 이 강사 포지션, 이거는 강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스텝의 문제일 것 같네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따로 한번 논외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네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달기도 달되, 음, 이거는 따로 한번 이야기를 빼서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혹시 추가적으로 뭐, 요구안 관련해가지고 발언하실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요, 요구안 관련해서는 없어요. 동진님은? 네, 저도 요구안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 정례 회의는 이렇게 요구한 네 가지 요거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또 공유를 드릴게요. 동진님한테 먼저 공유를 드리고 여기서 추가로 이렇게 수정할 부분이나 이런 거는 수정을 해가지고 요구안을 만들고 다음 우리 정례 회의 때는 이 요구안을 제가 공유해드리고 이제 회사로 전달하는 방향, 그 내용까지 하는 걸로 하고, 어, 일단은 정례 회의는 요걸로 마무리 짓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다른 이야기 하면서 또 추가로 뭔가 이렇게 이야기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또 뭐 다음 우리 그 임단협 때 요구할 수 있는 게 생길 수도 있고, 뭐, 지금 즉시 현장에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 자유롭게 이제 대화하는 형태로 이제 갈 건데,
혹시 뭐 추가로 발언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남아가지고 더 이야기를 같이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오늘 발언하고 싶은 거는 다 발언했다 하시면은 뭐 퇴장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